올해는 반드시 10kg 뺄 거야. 이번엔 진짜 영어 마스터한다. 6개월 안에 부업으로 월 500만 될 거야. 새해 첫날 혹은 월요일 아침.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변에 당당히 선언합니다. 자기 개발서들은 말합니다. 목표는 크게 외쳐야 이루어진다고. 주변에 알려서 스스로를 압박하라고. 그래야 책임감이 생긴다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떠벌린 목표 중에 실제로 이룬 게 몇 개나 됩니까?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목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그 순간 뇌는 이미 그 목표를 포기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주변의 응원과 기대가 클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뉴욕대 심리학과의 피터 고리처 교수는 이 현상을 20년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그리고 진짜 성취자들은 왜 침묵을 선택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서점의 자기개발 코너를 한번 둘러보세요. 수십 권의 책들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라. 목표를 종이에 적고 벽에 붙여라. 주변의 선언에서 퇴로를 차단하라. SNS 시대가 되면서 이 조언은 더욱 극대화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오은환을 인증하고 유튜브의 100일 챌린지를 선포하며 트위터에 올해 목표 공개합니다 라고 당당히 게시합니다. 팔로워들의 응원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쌓이고 우리는 뿌듯해집니다. 통계를 볼까요? 새해 목표를 세운 사람의 92%가 1년 안에 포기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룹의 포기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2002년 피터 고리처 교수팀의 실험 결과입니다. 해금 63명의 법대생을 대상으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침묵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45분간 법률 관련 과제를 수행하게 했는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목표를 공유한 학생들은 평균 33분 만에 과제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침묵을 유지한 학생들은 45분 전체를 과제에 투자했습니다. 같은 목표, 같은 열정을 가진 학생들인데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열정적으로 목표를 선포하는 유튜버들의 1년 후 채널을 찾아보세요. 상당수가 잠잠해져 있습니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던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3년 후를 추적해보세요. 많은 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선언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응원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포기하게 될까요? 주변의 기대가 압박이 되어서? 책임감이 부담이 되어서? 아닙니다.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당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화학작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간 자신의 투자 결정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야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에서 언급할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 그는 오히려 발레처럼 보입니다. 항상 큰 목표를 떠벌리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가 공개하는 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상당 부분 완성된 프로젝트입니다. 테슬라 공장이 이미 가동 중일 때, 스페이스X 로켓이 이미 조립되어 있을 때 발표합니다. 순수한 계획 단계의 목표를 선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외부에 말하지 마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마존의 신규 사업들은 발표 직전까지 극비로 진행됩니다. AWS가 그랬고, 알렉사가 그랬고, 아마존 프라임이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단순히 경쟁사의 정보를 노출하기 싫어서? 물론 그것도 이유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 골리처 교수의 연구 이후 후속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는 행위 자체가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설계된 방식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한 일과 말로 표현한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분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구분하지 않는 게 뇌 입장에서는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대체 자기 완성, substitute self-completion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왜 당신의 수많은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났는지, 왜 열정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흐지부지 됐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뇌가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그 정교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나 내년에 책 쓸 거야. 이 말을 친구에게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친구가 와 대단하다. 무슨 내용이야? 라고 물으면 당신은 신이 나서 구상하던 내용을 풀어놓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재밌겠다. 나오면 꼭 사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보상 예측 호르몬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또는 좋은 일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분비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표를 선언하고 칭찬을 받는 순간 뇌는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와 유사한 보상 반응을 경험합니다. 아직 한 글자도 쓰지 않았는데 뇌는 이미 작가가 된 듯한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자기완성의 핵심입니다. 고리처 교수의 원래 이론은 1980년대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비크문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크문트는 상징적 자기완성 이론을 제시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특정 정체성 변호사, 작가, 운동선수 등을 달성하려 할 때 실제 능력을 키우는 것과 그 정체성의 상징을 획득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쉽게 말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실제로 글을 쓰는 대신 나 작가 준비 중이야 라는 말만으로도 어느 정도 심리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2년 골 위처의 실험에서 법대생들에게 일어난 일도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법조인이 될 겁니다 라고 선언하고 주변의 인정을 받은 학생들은 뇌가 이미 법조인 정체성의 일부를 획득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 정체성을 실제로 만들어줄 과제 수행에는 흥미를 잃은 것입니다. 반면 침묵을 유지한 학생들의 뇌는 여전히 결핍 상태였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정체성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과제에 몰입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완전히 무의식적이라는 점입니다. 목표를 선언한 학생들에게 왜 일찍 그만뒀어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피곤해서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매일 더 집중해서 하려고요. 하지만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변명입니다. 진짜 이유는 뇌가 이미 보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도 복잡한 과정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굳이 지금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미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목표를 선언하고 칭찬받는 것은 식사 전에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영양가 있는 본식 실제 노력에 대한 식욕을 미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단순히 도파민 때문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나 목표를 말하고 싶어 할까요? 말하면 손해라는 걸 어렴풋이 알면서도 왜 입이 근질거릴까요? 이것은 뇌의 또 다른 작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 신호라는 개념인데 이건 단순한 도파민보다 훨씬 더 깊은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의 생존은 집단 내에서의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부족에서 추방당하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내가 집단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신호, 아이덴티티 시그널링이라고 부릅니다.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를 이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나 올해 창업할 거야. 이 말의 표면적 기능은 목표 공유입니다. 하지만 뇌의 진짜 의도는 다릅니다. 나는 야망이면 사람이야. 나는 평범하게 살지 않아.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반응하는 순간 신호 전송은 성공합니다. 뇌는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인식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원래 목표의 초점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만들고 수익을 내고 성장시키는 것. 그런데 정체성 신호가 작동하면 초점이 이미지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창업가가 되는 것보다 창업가처럼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쏟게 됩니다. SNS 시대가 이 현상을 폭발적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글쓰기 시작합니다 라는 포스팅에 좋아요 47개, 댓글로 응원 메시지들이 달립니다. 뇌는 황홀합니다. 아직 글 한 줄 쓰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인지 부조화를 싫어합니다. 나는 야심찬 도전자다 라는 자기 이미지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라는 현실이 충돌하면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실제로 열심히 해서 도전자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된다. 둘,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유지한다. 두 번째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표에 관련된 책을 사고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준비 중이라는 프로필을 만듭니다. 전부 도전자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실제 실행 없이도 나는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 라는 서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는 만족합니다. 정체성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해소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결과물은 없습니다. 2015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SNS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들의 6개월 후 목표 달성률은 선언하지 않은 그룹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달성률이 더 낮았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응원을 많이 받을수록 실패 확률이 높다니 직관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지만 정체성 신호 관점에서 보면 완벽히 논리적입니다. 응원을 많이 받을수록 이미 도전자라는 정체성 인정을 더 많이 받은 것이고 그만큼 실제로 뭔가를 해야 할 동기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목표를 말하면 도파민을 미리 소진하고 정체성 신호로 가짜 만족을 얻는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뇌는 여기서도 한 가지 더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목표를 선언하고 난 후 가장 흔히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왜 시작이 안 되지?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주변에 당당히 발표도 했고 응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아침 첫 발을 내디디려 하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 효율성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본능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회피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뇌는 언제 이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다 라고 판단할까요? 바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목표를 선언하고 칭찬받은 뇌는 이미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좋아. 우리 뭔가 좋은 일을 했어. 보상받았어.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 상태에서 실제 실행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뇌가 계산을 합니다. 잠깐. 이 일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집중력, 인내심, 시간, 불편함 감수. 그런데 우리 이미 보상받지 않았어? 그럼 이 추가 에너지 투입의 이점이 뭐지? 뇌 입장에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이미 기분 좋은 상태인데 굳이 힘든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온갖 회피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 일단 더 준비하고 시작하자. 지금 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야. 매일 아침에 제대로 하자. 다 뇌가 에너지 투입을 막으려고 만들어낸 합리화입니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의 표현을 빌리면 도파민을 미리 소진하면 뇌는 에너지 지출을 거부 모드에 들어간다 입니다. 더 잔인한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목표가 클수록 실행의 첫 단계는 대개 지루합니다. 책을 쓰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첫 단계는 텅 빈 문서에 첫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회사를 창업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품었지만 실제 첫 단계는 사업자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을 선포했지만 실제 첫 단계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버벅거리는 것입니다. 이 격차가 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어제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지 않았어? 근데 지금 하는 건 뭐야? 이 초라한 짓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불쾌함을 만들고 뇌는 그 불쾌함에서 도망치려 합니다. 넷플릭스를 켜거나 SNS를 스크롤하거나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지거나 이 모든 게 정상적인 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시작도 못한 게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뇌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뿐입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에너지 소비를 막은 겁니다. 문제는 뇌의 판단이 틀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그래도 주변 압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주변의 목표를 알리고 스스로를 코너에 몰아넣으려 합니다. 이제 안 하면 창피하니까 해야지 라는 논리죠. 안타깝게도 이 전략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때로는 완전히 역효과를 냅니다. 주변의 말에서 테러를 차단하라. 이 조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체면 때문에라도 포기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 심리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실체화, 소셜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혼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목표와 당신 사이에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목표는 사회적 실체가 됩니다. 더 이상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머릿속에도 존재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이 그 목표를 어떻게 다루든 간에 타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목표의 성격이 변질됩니다. 원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욕구, 내 호기심,
내 열정에서 비롯된 것. 그런데 사회적 실체가 되면 목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변합니다. 의무, 책임, 평가의 대상으로. 심리학에서 이것을 매제적 동기의 외제화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의 연구입니다. 퍼즐 풀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퍼즐을 풀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보상 없이 그냥 풀게 했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뭘 해도 좋다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돈을 받지 않은 그룹은 자유시간에도 계속 퍼즐을 풀었습니다. 원래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받은 그룹은 퍼즐에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퍼즐이 하고 싶은 것에서 보상을 위해 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공개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타인의 기대가 일종의 보상 처벌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성공하면 칭찬, 실패하면 평가절하. 순수한 내 욕구로 시작한 목표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의무로 변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인간은 해야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에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재적 동기로 움직일 때 뇌는 도전을 즐기고 실패를 학습으로 받아들이며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하지만 외재적 압박으로 움직일 때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투입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빨리 끝내고 싶어합니다. 사회적 압박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클수록 실패했을 때의 비용도 커집니다. 혼자 조용히 실패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시도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선언한 후 실패하면 체면이 구겨지고 설명해야 하고 동정받거나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으니까요. 아직 준비 중이야 라고 말하면 체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으로 또는 정말 작은 규모로만 시도합니다. 제대로 도전해서 크게 실패하는 것보다 작게 시도해서 뭐 어차피 대충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두 경우 모두 사회적 압박이 성취를 돕기는커녕 방해합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재라면서 이것도 못 풀어? 라는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용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있던 학생들은 어려운 과제에 더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도파민이 미리 소진됩니다. 둘째, 정체성 신호로 가짜 만족을 얻습니다. 셋째, 매제적 동기가 외제적 압박으로 변질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높은 확률로 실패.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표를 말하지 않으면 될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금까지 목표를 말하면 왜 실패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입을 닫으세요. 하지만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략적 침묵, strategic silence이라고 부릅니다. 전략적 침묵의 핵심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표가 생기면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합니다. 말하고, 공유하고, 반응을 구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에너지가 확산됩니다. 전략적 침묵은 에너지를 안으로 음축합니다. 말 대신 행동에, 반응 구하기 대신 실제 진전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은 초고를 완성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말하는 순간 공기가 빠진다고 합니다. 사업가 사라 블레이클리는 스팽스를 창업할 때 2년간 아이디어를 비밀로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남들의 의견이 내 확신을 흔들까봐 두려웠어요. 아이디어가 충분히 자라기 전에 꺼내면 죽어버리거든요. 연구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163명을 대상으로 45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목표를 비밀로 유지한 그룹은 공개한 그룹보다 목표 관련 행동 시간이 평균 61% 더 길었습니다. 완료율도 35% 더 높았습니다. 침묵이 작동하는 이유는 뇌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뇌는 여전히 결핍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핍이 행동을 촉구합니다. 빨리 해서 진짜 보상을 받아야 해 라고. 또한 침묵은 목표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유지합니다. 사회적 실체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제적 동기가 보존됩니다. 실패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팀 프로젝트라면 팀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리처 교수팀의 후속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말해야 할 때는 무엇을, what이 아니라 어떻게, how에 집중하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예시. 나 올해 책 쓸 거야. 베스트셀러. 노려볼 거야. 좋은 예시. 요즘 매일 아침 30분씩 글 쓰고 있어. 어떻게 하면 습관 유지가 더 잘 될까? 나쁜 예시. 나 10kg 뺄 거야. 이번엔 진짜야. 좋은 예시. 요즘 저녁에 탄수화물 줄이려고 하는데 대체 식단 추천해 줄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목표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책을 쓰는 사람, 살을 빼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모든 함정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정체성 신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유용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뇌도 아직 더 해야 해 라는 신호를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정에 대해 질문한 그룹은 목표를 선언한 그룹보다 달성률이 40% 이상 높았습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부정적 정체성 신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말할 때 자신을 낮추세요. 책 써보려고 하는데 아직 멀었어. 창업 준비 중인데 실패할 확률이 90%래.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솔직히 자신 없어.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가 낮아집니다. 정체성 인정을 덜 받습니다. 뇌가 가짜 보상을 덜 받습니다. 역설적으로 기대치가 낮아지면 실행 의지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증명할 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전략적 침묵의 3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가능하면 목표 자체를 말하지 마라. 둘째, 말해야 한다면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만 말하라. 셋째, 말해야 한다면 자신을 낮춰서 기대치를 관리하라.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목표 달성률은 극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목표를 말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상을 미리 받습니다. 목표를 말하면 정체성 신호가 작동합니다. 실제 결과 없이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목표를 말하면 내재적 동기가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것이 해야 하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공개적으로 선언한 목표의 실패율은 비공개 목표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책도 배웠습니다. 전략적 침묵, 에너지를 밖이 아니라 안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뇌가 미리 먹어치우게 두지 마세요. 새해 목표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깐 멈추세요. 그 에너지를 첫 번째 작은 행동에 쓰세요. 야심찬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참으세요. 대신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를 작성하세요. 다이어트 결심을 가족 단톡방에 선포하고 싶을 때 멈추세요. 조용히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세요. 진정한 성취자들의 공통점은 결과로 말한다는 겁니다. 책을 쓰겠다고 말하지 않고 책이 나온 후에 알립니다.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고 매출이 나온 후에 이야기합니다. 살을 빼겠다고 말하지 않고 허리둘레가 줄어든 후에 보여줍니다. 그들은 압니다. 말은 싸고 실행은 비쌉니다. 말은 쉽고 실행은 어렵습니다. 말은 도파민을 소진시키고 실행은 진짜 보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이 아닌 손과 팔이 말하게 하세요. 그것이 성취의 진짜 비밀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